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최영도 입니다. 자, 오늘은 에이징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짤막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에이징랜드의 주가 탄력도가 너무 좋죠. 2만 원이었던 주가 자체가 12월 달 가기 전에, 12월 달 들어서서 4만 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상승률이 100%가 나온 종목입니다. 뭐 물론 최근에 주가는 약간 좀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가서 좀 답답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에이징랜드의 2025년도 방향성을 놓고 봤었을 때 지금의 조정 구간은 뭐 충분히 좀 가치 있는 조정 구간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에이징랜드가 왜 이렇게까지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이징랜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TSMC 국내 유일 공식 협력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한 5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협력사가. 그 5개 중에 하나가 바로 에이징랜드이기 때문에 얼마나 유니크한 기업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에이징랜드가 중간에서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 에이징랜드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딱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이 에이징랜드는 디자인 하우스 기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팹리스 기업이 TSMC에다가 물량을 넘겨줘서 공정을 좀 밟고 싶어요.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싶겠죠. 그러면 그 중간에서 이 에이징랜드가 물량을 받아서 그러니까 회로를 받는 거죠. 회로 설계를 받아가지고 TSMC가 생산을 할 수 있게끔, 파운드리 공정을 할 수 있게끔 재설계를 해가지고 TSMC에 넘겨주는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규격화된 공정이면 사실은 이러한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굉장히 좀 평범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AI 시대가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좀 특화된 좀 맞춤형 반도체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2025년도가. 그러면 중간중간에서 디자인 하우스가 해야 될 일도 많고 해야 될 범위도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업황적인 측면을 놓고 봤었을 때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은 어느 정도는 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그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미 인지를 했던 뭐 메이저 수급이 됐든 아니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시중의 자금 자체가 그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빠르게 캐치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에이징랜드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딱 2가지 정도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이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자동화 플랫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ASIC 설계 자동화 플랫폼을 이미 구축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백엔드 설계 자동화 솔루션 역시도 구축을 해놓은 상태라서 비용도 줄이겠지만 이 시간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개발 기간 역시도 단축하는 데 있어서 이 에이징랜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엄청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가지 정도가 이 에이징랜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좀 개별적인 모멘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도 제가 뭐 대략적으로 업황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듯이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에이징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제 자동화 솔루션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마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좀 탄력적인 요소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주가가 막 올라가는 과정에서 하우스에서,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평가가 좀 빨리빨리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간에 빨리 올라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지? 고민 되게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아마 여기서 업사이드가 좀 더 열려있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의 목표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목표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점핑 시켜가지고 아마 좀 쏟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나와 있는 에이징랜드의 리포트를 지금 캡처를 했는데 한국투자증권의 조수원 애널리스트 분께서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 거의 유사하고요. 뭐 실적 부분들도 FN 가이드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거기 때문에
한번 좀 참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 마지막 단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보이시죠? 국내 유일한 TSMC 디자인 하우스라는 경쟁력, 그 다음에 TSMC의 호실적은 에이징랜드의 주가 상승으로 당연히 이어진다라는 부분들이고, 지난해 11월 5일 대만 R&D 센터 개소식, 그리고 향후 COWOS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설계 기술을 통한 서비스 확장도 전망이 된다. 쉽게 얘기해서 TSMC가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파운드리에서에 대한 경쟁력은 그대로 에이징랜드에 전환이 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투영이 되고 실적에 투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 현재의 주가 추이는 굉장히 좀 저평가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목표가를 제시한 건 아니시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동사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러니까 시장에 데뷔를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2023년도 하반기에 신규 상장을 한 기업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공모가가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이 정도 한 3만 원대 초반이었죠. 지금 이제 37,900원을 보여주니까 사실상 가격적인 부담감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들인 거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하락 추세를 이제 막 돌파를 시킨 시점이거든요. 이거 보시게 되면 고점들 한번 이어볼까요? 이런 식이요. 이런 식이죠. 그러면은 이 라인들을 이미 돌파를 시킨 상태에서 깽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라인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이 라인보다는 한 단계 더 위점에 있는 요 고점들을 쭉 이어보시게 되면 최근에 12월 달 넘어서서 1월 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35,000원 넘기고 이 기존의 하락 추세를 강하게 돌파를 시켰던 이 지점이 새로운 이 기술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5일선과 21선의 이격 자체가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더 이상 치고 못 올리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횡보를 하는 거죠. 한 차례 정도 올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여기서 이제 주가가 좀 밀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밀린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고점, 이 고점, 이 고점에서. 그러면은 기존의 하락 추세는 돌파가 됐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하락 추세를 보는 게 맞겠죠. 이 상승 추세를 보는 게 맞겠죠. 이 상승 추세를 통해서 변동성이 죽는 과정에서 직전 고점이죠. 4만 원대를 어떤 형태로 강하게 돌파를 시키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면 이러한 이제 상승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러니까 기존의 저항과 지지를 다 받아가면서 저항은 돌파시키고 지지는 받아가면서 그리고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계속 저점을 높여가는 이러한 도식화된 그림들 속에서 외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들이 좀 들어와 주면은 좀 쉽게 갈 수 있는,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주가가 올라가는 반면 대비해서 메이저의 수급들은 아직까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를 할 TSMC의 실적,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M7을 비롯한, 뭐 지금 좀 이름이 많이 바뀌었죠. 배트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이제 배트맨 기업들이 어떠한 형태의 주가 추이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이 에이징랜드가 보여줄 수 있는 방향성을 결정을 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되면 고점을 돌파시키는 과정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는지, 물론 강력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더라도 좀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들어오는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에이징랜드를 트레이딩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뭔가 기준점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좀 가늠자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가 매물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4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게 되면 생각보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서의 매물대는 상당히 좀 약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좀 약하죠. 매물대가 좀 옅은 그런 상황들이어서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항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4만 원대에 대한 돌파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뭐 대략적인 에이징랜드의 뭐 트레이딩 전략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에이징랜드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TSMC 실적이 며칠 안 남아서 한 번쯤은 좀 짚어드리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에이징랜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내용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영상의 밑에 보기란에는 저희 텔레그램 주소가 있습니다. 글로 많이 들어와 주시고, 제가 공식 오피셜 텔레그램 방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셔서 많은 이야기들, 많은 정보들 나눠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컨텐츠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